토론과 주장 아니고 쓰기. 자, 그래서 8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토론하는 게요, 생각보다 은근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요, 지문이 좀 쓸데없이 길거든요. 지문이 쓸데없이 길다 보니까 말의 순서라든지 토론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치거나 할 때는 조금 이제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좀 담아둬야 되고, 아까 쌤이 쉬는 시간에 프린트 페이퍼 찍어줬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쓸데없이 길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토론의 순서가요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거기 플러스 토론도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막 좀 여러 가지 종류의 토론이 있거든요. 그 토론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게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국어서에도 나옵니다. 약간 이런 식의 토론이요. 자, 그런데 조금 이제 토론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해져가지고 정말 어이없게도 이제 막 다른 문학 작품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문법 공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문제 다 맞추는데 이런 데서 어이없게 막 문제 틀리고 막 이러는 경우도 고등학교 올라가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토론할 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론 개념들을 좀 알아놓고 넘어가면은 이 개념적으로 좀 헷갈리는 단어 뜻인데 약간 이런 거 싶은 것들을 좀 헷갈리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론에서요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단어들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쟁점과 논쟁입니다. 논제입니다. 자, 이 쟁점은 뭐냐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문제 상황이죠. 문제 상황에 따른 의견이 갈리는 부분 또는 지점. 자, 쟁할 때 쟁자가 싸우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뉘든 이제 나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있는 부분, 어떤 지점 이런 것들을 쟁점이라고 하고요. 이 논제는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토론의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론과 반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인론이라고 하면요, 찬성 반대층의 입장을 각자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주장하는 단계를 인론이라고 하고요. 자, 반론은요, 상대 측의 인론 내용에 대해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여서 이 결론은 공격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공격해서 내 상대방의 말에 어떤 이제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자신의 의견이 더 맞는 것을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론이라고 하는 건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구성하여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제 이 토론 과정에 있는 대화 내용들을 좀 본다면 그나마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보면은 여기 제목에, 자, 페이지는 88페이지 넘어와서요. 자, 동물원 폐지할까 유지할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동물원 폐지할까 유지할까 라고 하는 건 이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논제는요 평서형의 문장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조그맣게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 하는 논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평서형의 문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이제 문장이죠. 이다, 한다,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이 다로 끝나는 문장으로 이 논제를 구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가 이제 이 논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찬성 측은요, 항상 논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찬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논제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는 측이 뭐가 되는 거야? 반대 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대 측은요, 찬성 측의 의견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이 논제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논제에 반대한다는 말이 논제의 의견과 찬성 측의 의견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찬성 측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찬성과 반대는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쭉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논제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교내 토론을 대회에 참가하려고 해요. 그런데 토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선생님께 도움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자, 이 토론 과정, 준비 과정의 순서를 물어보는데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된다라고 하냐면, 자, 쟁점을 설정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토론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과정 1번 쟁점 설정. 자, 그래서 그러면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 동물원 그래서 폐지해야 될까 유지해야 될까? 이렇게 막 나뉘어지는 지점 있죠? 동물원 폐지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쟁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쟁점을 설정해보면 논제와 관련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나요? 자,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요. 정리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 두 번째 뭐에 해당합니까?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첫 번째 쟁점 설정, 두 번째 근거 마련. 자,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다 보면요,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입장이 나오겠죠. 찬성 측의 입장, 그 다음에 반대 측의 입장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찬성 측의 입장과 반대 측의 입장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입론과 반론을 준비합니다. 입론과 반론을 준비해요.
자, 그래서 이제 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가지고 인론을 준비하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내세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주장과 근거를 정리. 그게 인론이다. 찬성 측은 찬성 측의 입장에 따라서 주장과 근거를 제시, 반대 측은 반대 측의 입장에 따라서 주장과 근거를 제시. 자, 그래서요. 선생님, 그러면 반론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자, 지금 이제 요거는 똑같이 3번입니다. 3번 인론과 반론 준비하는 거. 자, 인론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 반론 준비. 자, 그래서 반론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 상대 측이 인론에서 제시할 주장과 근거가 있을 겁니다. 상대 측입니다. 상대 측. 자, 상대 측이 제시할 것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상을 바탕으로 반박을 준비하는, 반박을 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반론 준비입니다. 자, 그래서 반론을 해. 반론을 하면은 그 반론에 따라서 또 뭐도 할 수 있냐면요. 논리적으로 재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반박할 수 있게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반론을 준비하면 토론할 때 상대 측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효과적으로 논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상대방의 말에 잘못된 점을 지적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말이 틀렸음을 또는 이제 내 말이 더 맞음을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논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 발언이 뭐냐면요. 아, 최종 발언은 아까 안 적었네. 이 최종 발언도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최종 발언은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그래서 지금 요걸 표시를 좀 해줄 건데요.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정리. 자, 그러니까 이 최종 발언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오늘 어떤 토론을 했어. 그러면 이 토론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을 거야. 자, 이 토론하면서 나왔던 그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바로 최종 발언입니다. 자, 그럼 최종 발언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겠어? 오늘 토론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측의 발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측의 주장과 근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발언까지. 마지막에 변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최종 변론. 자, 그래서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2번 볼게요. 쟁점 설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쟁점을 추가할 수 있을지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쟁점 설정을 위한 자료 수집.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학생 절반 이상 동물원에서 수업한다. 자, 그 다음에 교육적인가 라고 해서 자, 지금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측면과 비교육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쟁점은 무엇이 되느냐? 동물원은 교육적인가? 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하는 게 혹시 안 보이는구나. 동물원은 교육적인가? 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위에 이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요것도 이제 쟁점 설정하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본문에 실제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요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는. 자, 선생님 말씀대로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서 쟁점을 설정해보자. 자, 그래서 자, 동물원에 갇힌 동물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동물원에서 동물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야. 어떤 자료죠? 자, 지금 이게 가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백두산 호랑이가 지금 세계적으로 희귀하다. 그런데 이것이 동물원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물원이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존한다는 내용으로 동물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쟁점을 끌어낼 수 있는가? 동물원은 그래서 동물을 실제로 보호하는가? 라고 하는 쟁점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왜냐? 가 자료는 보호받지 못함, 나 자료는 보호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는 근거 마련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근거 마련 과정에서 찾은 것들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사례입니다. 사례. 자, 그래서 2010년부터 6년간 전국 10개 동물원에서 1067마리의 동물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례. 자, 그 다음 야생 돌고래 평균 수명이 30년에서 40년이 가면 우리나라의 이제 수족관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4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례. 자, 그래서 요 사례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쓸 수 있을까요? 동물원 폐지를 찬성이겠죠.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찬성하는 측. 자, 그러면 이것은 쟁점은 무엇에 관련되어 있어서 동물원은 그래서 동물을 실제로 보호하는가라고 하는 쟁점과 관련된 자료로서 지금 사례를 찾았고요. 이러한 사례를 봤더니 이것은 어디에서 쓸 수 있겠다? 동물원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 쓸 수 있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음 여기서는 인론과 반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 교과서에서 조금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요. 주제가 뭐냐면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야. 알겠지? 자,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에 찬성했으니까 이 찬성 측은요. 동물원의 안 좋은 점, 그러니까 동물원이 없어져야 되는 점을 얘기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아까 쟁점은 뭐였어?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하는가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면은 폐지해야 한다의 어느 측이겠어? 반대 측이겠지. 맞죠? 자, 그리고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쟁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찾으면 그것은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는 요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찬성 측의 입론입니다. 찬성 측의 입론은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이기 때문에 근거로 무엇을 제시해야 됩니까?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시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 측 같은 경우에는 반론으로 무엇을 얘기를 하겠어? 당연히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를 이야기를 하겠지. 맞죠? 자, 그러면서 어떤 근거를 들이댈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우리 측의 반론은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냐? 당연히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왜냐하면 찬성 측 입장에서의 논제 입장은 뭡니까?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거였잖아. 그쵸? 자, 그러면 그 사례들을 제시하겠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야? 반론 준비입니다. 반론 준비.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뭐냐 실제로 시험 치거나 막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저기 토론 뭐 찬성 측 땡땡 반대 측 땡땡 이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계획서 뭐 이런 것도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빈칸 이렇게 딱 넣어놔요. 빈칸 넣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폐지의 찬성, 폐지의 반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토론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살펴볼게요. 뭐 당연한 말이긴 한데 이 세 가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소수령을 쓸 때. 자, 그래서 토론에서 그러면 무엇을 따져봐야 되는가? 첫 번째, 공정성. 자, 다음 두 번째, 타당성. 이 타당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장과 근거가 서로 일치하는가 또는 말이 맞는가, 앞뒤가 다르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거로 제시된 자료의 신뢰성. 저건 가짜 자료 아니야? 가짜 뉴스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인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토론에서 이제 상대방의 의견 또는 이 토론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지금부터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제로 자, 교내 토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원은 동물 보호와 연구를 진행하고 관람객들에게 관련 지식과 오락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동물을 모아 기르는 곳입니다. 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요, 사회자가 이 동물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 개념 정리가요, 사실은 왜 필요하냐면요, 이 토론 과정에서는 진짜 꼭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동물원이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생각하는 동물원이 서로 다르면 안 돼. 똑같아야 돼. 맞죠? 자, 그래야지 서로 논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념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동물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게 토론 주제에 따라서 이 개념을 설정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되게 애매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리 또는 개념 설정을 꼭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최근 동물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토론이 왜 시작됐는지, 이것도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토론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자의 역할, 요것도 보기로 나옵니다. 지금 이 토론에서 사회자가 무엇을 했느냐? 일단 첫 번째, 논제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과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절차와 규칙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토론의 절차라고 했던 게 아까 순서 이야기했다, 그쵸? 순서 이야기하는 거죠. 절차에 따라 토론을 진행. 3번이죠.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 자, 그래서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원래 입론 순서는 보통 찬성 측에서 먼저 합니다. 자, 그래서 입론 들어갑니다. 저희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동물원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물원의 많은 동물들이 좁은 사육장에 갇혀 살면서 관람객의 시선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 행동을 보이며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끊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일단 옆에 왼쪽 부분 보세요. 논제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쟁점에서 뭘 쌤이 얘기했느냐?
문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문제 상황 맞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상황에 따른 이 입론 측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쟁점 1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쟁점 1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 아까 뭐였습니까? 그래서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맞죠? 자, 머릿속으로 잘 떠올리세요. 자, 그래서 이제 동물원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는 뭡니까?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찬성 측의 쟁점에 대한 이제 주장이죠. 쟁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맞죠? 그 근거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시선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 행동을 한다라는 거.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것들을 봤을 때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쟁점 1에 관한 찬성 측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동물원을 폐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동물원이 교육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교육적인 기능. 자, 아까 쟁점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그래서 동물원은 교육적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었다. 그쵸? 자, 이 교육적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밑에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근거들 먼저 볼게요. 오히려 관람객은 동물을 전시와 오락의 대상으로 여기고, 자, 동물원을 생명과 생태에 존중을 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으로 이제 동물의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을 지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근거 1번, 근거 2번입니다. 첫 번째, 전시와 오락의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점. 동물을. 자,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바로 뭐냐? 이 쟁점이 동물원은 교육적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교육적이지 못한 근거 자료들을 또는 근거들을 이제 가져오고, 자, 그거에 대해서 이 지금 찬성 측에서 이제 근거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요게 첫 번째 쟁점이었죠. 쟁점 1. 자, 그 다음에 교육적이지도 않은 요거 뭐였습니까? 쟁점 2였습니다. 맞죠? 쟁점 2. 그래서 이런 동물원은 폐지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제 반대측입니다. 은근 복잡하죠, 여러분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대화 내용이 별거 없는데 은근 복잡합니다. 자,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폐지에 반대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폐지에 반대니까 밑에 아까 그 쟁점과 관련해서는 뭐가 나오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에서는 보호한다라고 하는 쟁점에 대한 의견이 나오겠죠. 맞죠? 자, 그 다음 밑에 동물원은 교육적인가라고 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동물원은 교육적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나오겠죠. 맞죠? 자, 살펴볼게요. 자, 동물원은 야생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존하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자, 쟁점 1에 대한 근거 첫 번째입니다. 여기 좀 적어줄게요. 여기 쟁점 1 보호였습니다. 보호. 자, 쟁점 2 교육적인가?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근거 2.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하고 멸종위기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한다. 자, 다음 두 번째 근거, 동물원의 동물들은 먹이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건강 상태도 수시로 점검받는다. 마찬가지로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사진처럼 실제 서식지와 유사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의 습성을 고려한 사육시설을 마련해서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동물원이 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사진 자료로서 옆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근거를 좀 제시를 하고 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동물원이 담당하는 교육적인 기능도 중요합니다. 교육적인가에 대한 쟁점이죠. 쟁점. 그 쟁점의 첫 번째 근거. 동물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동물들을 직접 보면서 동물원의 생태나 습성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 근거. 다양한 동물을 접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인식하고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자, 이거 이렇게 좀 표시해 줄게요. 자, 따라서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동물원을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토론 과정에서 그 토론에서 살펴봐야 되는 세 가지 성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정성, 두 번째 타당성, 다음 세 번째 뭐였습니까? 자료의 신뢰성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뭐에 해당합니까? 타당성이 떨어지는 탕이 아니라 타당성이 없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근거입니다. 왜냐? 쟁점이 아까 뭐였어? 동물원은 교육적인가였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교육적인가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자, 그래서 양측의 입론을 잘 들었습니다. 자, 이분간 반론 준비. 자, 그래서 반론 시작합니다. 자, 잘 보세요. 반박과 재반박의 순서로,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반박과 재반박의 순서로 하는데 양측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지금 이 반론은요, 반대부터 시작합니다. 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데 아까 1론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팀을 1팀, 2팀 이렇게 나눈다고 치면요, 아까 1론은 1팀이 먼저 시작했잖아. 찬성팀 맞죠? 자, 그러면 반론은요 보통 2팀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면 재반박은 또 1팀이 먼저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시작하는 순서를 보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순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읽을 때 훨씬 편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 칠 때요 이 본문 전체가 다 나오지 않고 뚝 짜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반론 반대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문에서는요. 자, 그래서 찬성 측에서는 동물이 급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동물원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 야생의 동물들도 천적의 위협이나 먹이 부족, 그 다음에 서식지 파괴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 불행하게 죽는 일도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지금 쟁점 1 아까 뭐였습니까?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쟁점 1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겁니다. 왜? 자, 아까 찬성 측에서는 쟁점 1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사실 야생에 있는 동물들도 보호 잘 못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동물원은 오히려 이러한 야생의 위험으로부터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반박의 근거입니다. 자, 반박은 뭐냐면요, 이 반론을 할 때 상대 측의 입론 또는 상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그걸 반박이라고 합니다. 자, 또 입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동물원이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박의 근거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에 해당하느냐, 위에 나오는 쟁점 1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2018년에 한 동물원은 곰이 생활하던 기존의 공간을 10배 이상 넓히고 물, 웅덩이와 통나무 등 곰의 생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동물원은 반달 가슴곰이나 삭 등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성공적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반박근 세 번째. 자, 지금 아까 쟁점 뭐였습니까? 보호였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동물을 보호하려는 동물원의 노력을 보더라도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찬성 측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요 반론인 요겁니다. 요거. 앞에는 다 뭐였느냐? 자, 그래서 이 반론의 근거들. 자, 그래서 이제 찬성 측에서 반대 측의 반박을 재반박해 주십시오. 재반박. 자, 그러니까 아까 쟁점과 관련해서 이제 보호와 관련된 쟁점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반론을 하니까 이제 뭐 합니까? 찬성 측에서 반론에 대한 반박을 재반박이라고 합니다. 자, 이 토론 형식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토론 형식이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이 토론 형식에서 제가 말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이다. 자, 그래서 지금 반대 측의 주장처럼 야생동물들도 많은 위험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동물원의 동물은 인간의 잘못 때문에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2015년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관람객이 던진 신발을 벗고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물원에서는 죽은 물범의 뱃속에서 120개가 넘는 동전이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이 야생 돌고래의 평균 수명이 30년인데 비해서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의 평균 수명이 4년에 불과하다는 점은 자, 동물원의 동물들의 처지를 잘 보여줍니다. 덧붙여 동물원이 야생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서식지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동물원의 북극곰은 야생 북극곰의 활동 영역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물원은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라고 해서요. 자, 지금 제 반론. 자, 그럼 이 제 반론은요, 결국은 찬성 측의 인론을 강화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입니다. 끝. 쟁점 1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하느냐? 찬성 측에서 반대 측에 대한 반론을 제시합니다. 반론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론, 찬성 측의 반론 제시죠. 자,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측의 인론 내용을 반박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반대 측에서는 동물원을 방문한 관람객이 동물과 관련된 지식을 얻고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동물원이 교육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냐면요. 자, 요거 형광펜 있으면 꼭 표시해 주세요. 요거 나중에 좀 이따가 쌤이 그 나눠줄 모의고사 자료에서도 이걸 좀 다룰 건데요. 지금 상대 측이 이야기한 것을 내가 요약해가지고 먼저 제시합니다. 맞죠? 상대 측의 주장을 내가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이 요약한 내용에 대한 반대되는 부분을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동물원에 갇혀 사는 동물은 야생 상태에서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 행동을 반복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모습에서 동물과 관련된
제대로 된 지식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요. 자, 이게 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육적 효과가 없다. 자, 제 경험으로도 동물원에서 유익한 지식을 얻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요. 자, 제 경험, 요거 마찬가지로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자, 타당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반적이지 않은 근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러니까 개인적 경험은 일반적 근거가 될 수 없어. 왜? 그 개인이 겪은 특수한 경험이니까. 맞죠? 자, 또한 현재 동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내용 중 상당수가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오히려 동물을 장난감처럼 여기게 합니다. 자,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물원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찬성 측의 반론이죠. 반대 측에 대한 반론입니다. 찬성 측에. 자, 이제 찬성 측이 반론을 했으니까 찬성 측의 반박을 재반박하겠죠. 어디에서? 반대 측에서. 찬성 측의 의견과 달리 동물원에서 동물과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14년 세계동물원 수족관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 동물원을 자주 방문할수록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이를 실천에 옮길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자, 볼게요. 권위 있는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무엇을 높였다? 신뢰성을 높였다. 자료를 통해서. 또 동물원 방문에서 좋았던 점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에 동물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대답도 63%가 된다. 자, 요거는 설문조사의 내용을 근거로 했던 걸로 높입니다. 자,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권위 있는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설문조사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권위 있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엇을 높여준다?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는 설득력을 높여줍니다. 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물원이 교육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자, 이제 마지막 최종 발언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부 동물원에서 동물원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행하게 죽는 사례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이를 모든 동물원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동물원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인정 보입니까? 상대 측의 주장이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하여 동물원 폐지를 주장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 측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오류를 지적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의 동물원이 동물을 보호하고 이제 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 동물원을 방문한 관람객은 동물과 관련된 지식을 얻고 동물을 사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동물원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최종 발언이죠.
자, 마찬가지로 요거 순서 이제 다시 또 반대가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반론 아까 찬성 측에서 먼저 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최종 발언은 또 반대 측에서 먼저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찬성 측이 최종 발언합니다. 자, 동물원보다는 자신의 서식지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많은 동물원은 동물 보호보다는 동물 전시를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동물원의 동물들은 지나친 고통을 겪고 있고 동물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도 동물을 신기한 구경거리로만 여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찬성 측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쟁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아까 그 반대랑은 좀 다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찬성 측에서는 쟁점 아까 뭐였습니까?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교육적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며 진정한 교육에 장애되기 어려운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 주장을 제시하며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최종 발언이죠. 이거로 동물원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뭐였습니까? 쟁점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자,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아까 반대 측 입장에서는 뭘 중심으로 이제 상대방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찬성 측 같은 경우에는 이 쟁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동물원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라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토론했다. 자, 라는 부분입니다. 아, 참, 그래서 여기서는 배심원도 나옵니다. 자, 이 배심원의 역할 요거죠. 그래서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이 있는가. 자,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 2단원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없습니다. 자, 요거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광고의 내용이 설득력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2학년 때 했던 것 중에 그거 기억납니까? 매체 자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2학년 1학기 때 있었습니다. 4단원이었나요? 자, 그래서 이 매체 자료의 특성에서요, 광고라고 하는 매체 자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광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글을 쓰는데요, 글도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목적으로 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였습니까? 논설문이었습니다.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자, 그래서 이 논설문을 쓰는 게요, 이 주장하는 글이 바로 뭐냐? 논설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토론할 때 이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이제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주장하는 글쓰기와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리고 광고의 목적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논설문과 관련된 단원이 나올 때는요, 광고랑 항상 같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신문 기사 나오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기사에는요, 의도가 담깁니다. 이 의도라고 하는 게 글쓴이 의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치? 자, 그래서 불쾌 vs 불편, 쓰레기통 딜레마, 주변 미간 해치고 파리 등 해충 몰려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길에 쓰레기통이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까?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신문기사 같은 경우에도 의도와 목적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이거는 지금 전부 본문들을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 글쓰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순서대로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명하는 글쓰기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 이런 단원들 하면서 나왔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을 쓰는 순서와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뭐 예상 독자 설정하고 그 다음에 주제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매체 자료를 이제 쓸지 선정하는 거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게시할지 매체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주제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독자들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설정하고 떠올리고 하는 것들이 무엇에 해당하냐면요, 글쓰기 계획하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쭉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요거는 그러면 뭐냐? 자료 수집 과정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구성합니다. 자, 자료 수집 과정. 요게 이제 두 번째 글쓰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109페이지. 내용 조직하기. 조직도를 그리는 겁니다. 서로 뭘로 결론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쓸지, 자, 그 다음에 어떤 매체 자료를 활용할지, 자, 그리고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 주장을 강화할지를 이제 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바로 고쳐쓰기가 나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용 조직하기에서 이제 글쓰기 단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글 한 편을 쭉 다 쓰는 글쓰기 단계가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 뭐합니까? 고쳐쓰기 단계 나오죠. 자, 다음 요거 111페이지. 고쳤을 때 고려해야 할 점. 자, 그래서 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추가할 내용은 없는가? 자, 고쳐쓰기의 원리 첫 번째 추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했었는데 이게 어렴풋이 어디 저기 기억 저편에 남아 있을 겁니다. 고쳐쓰기 원리 해가지고 첫 번째 원리 추가였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과 관련 없는 표현이 있는가? 내용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게 삭제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은 없는가? 이게 뭐냐면요, 통일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일성 있는 글쓰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다 했던 단원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연결되고요. 자, 이 통일성, 응집성 해가지고요, 막 담화하면서 여러분들 배웠었는데, 이 통일성과 관련된 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이런 단원에서 또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은근히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요, 이런 단원들이. 그래서 요거를 내가 중학생 때 배웠던 개념들을 좀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으면은 이런 단어들이 갑자기 보기에 툭 튀어나왔을 때 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요, 이렇게 선생님 표시를 지금 해주고 있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교과서 올라가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자세히 설명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 나올 때 보기에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은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게 통일성을 고려하여, 자, 그 다음에 또는 관련 없는 내용을 이제 삭제하는 원리를 통해서, 또는 이제 내용을 부족한 내용을 추가하는 원리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 있죠. 다음 그 평가 요거는 뭐 볼 필요 없고요. 오케이. 자, 이러고 나서요, 아까 쌤이 잠깐 나눠줬던 저기 다음번에 할 숙제 있죠. 그거 잠깐만 쌤이 얘기 좀 할게요. 자, 요거 일단은 이거 서준이 일단은 좀 보기만 해주세요. 자, 우리 실제로 그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발표와 관련된 단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했던 이런 토론 내용 있죠. 토론 내용이라든지 대화 내용,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잠깐 봤던 단원이 글쓰기 단원이었죠. 주장하는 글쓰기. 요거 숙제로 배우라고 쌤이 나눠줬던 거 저기 밑에 있네.
해보지.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이나 특히 모의고사죠.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모의고사 중에 여러분들 올라가면 1번부터 10번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화법과 작문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화법과 작문 파트인데요. 자, 화법과 작문 파트인데, 자, 이 화법과 작문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발표 상황, 그 다음에 뭐 강연이라든지, 또는 매체 자료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토론, 토의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1번부터 3번 문제가 바로 뭐냐? 발표입니다, 발표. 자, 발표하면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개념이 바로 뭐였느냐? 언어적 표현이었습니다. 비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반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배웠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기억나나요? 기억나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준언어적 표현은요, 그러니까 언어에 준하는 표현이긴 한데 언어 자체는 아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비언어적 표현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언어가 아닌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를 전달하는 데 있어 좀 도움을 주는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어라고 하면은 발표 상황이니까 당연히 뭐겠어? 지금 발화 상황이니까 말과 관련되어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뭐 말투라든지 뭐 이 말투 목소리의 높낮이, 그 다음에 이제 말로써 좀 강조하는 세기를 통해서, 말의 세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은 뭐에 해당합니까? 행동, 표정, 그 다음에 시선, 이런 것들이었죠. 대답하듯이 뭐 물어보고 이제 그 대답을 기다리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법과 작문 파트에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안녕하세요 민족문화재 소개하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장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장승 내용, 중심 내용이니까 당연히 중요하지, 맞죠? 당연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화법 작문 같은 경우에는 읽을 때 밑줄 그으면서 꼭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비문학 같은 거 읽을 때는요, 밑줄 같은 거 너무 많이 긋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끄면 복잡해. 그런데 화법 작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밑줄을 꼭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차피 보기로 나올 거거든.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자료 1을 제시하며, 이런 것들이 뭡니까? 비언어적 표현이죠, 맞죠? 자,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장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쌍으로 세우는데요 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자료 1에는 뭐가 나와 있겠어? 남녀 쌍이 나와 있겠지. 그럼 옆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자료 1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1에 나와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토론 중에서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토론 중에 제일 복잡한 게 요 반대신문식 토론입니다. 요게요, 순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경찰들이 범죄자 이렇게 불러놓고 막 물어보고 막 하는 거, 그걸 신문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서 질문하듯이 하는 이제 토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토론과 관련해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 내용, 그 다음에 근거로 든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찬성 측의 인론부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위에 초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글을 쓰기를 했다는 겁니다. 장문 상황입니다. 아, 보세요, 여러분들. 장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문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 나와 있는 토론이 반영되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무엇이 반영되었는지 또는 얘기를 했는데 대화 내용에서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야. 읽으면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 뭐지? 라는 것들을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문제 풀어오면 다음 시간에 요거 풀이하면서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를 좀 이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